네, 2025년 7월 29일 이정훈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완전히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자부 장관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대통령과 상무부 장관이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니까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서 협상을 했고, 또 그전에는 상무부 장관이 퇴근하니까 그 집에까지 찾아가서 협상을 했고, 스코틀랜드 갔다가 또 미국에 돌아오니까 또 미국에 따라가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질질질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얻자는 거죠? 대한민국 권위는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히 지침을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포스코 ENC에서 산업재해 난 걸 가지고 질타를 하는 국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한테 맡겨놓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기나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실무자로 가 있는 장관하고 본부장은 밤에도 집으로 찾아가고 왜 저기 하청업체 사람들이 공사 따기 위해서 원청업체 오너들을 밤에 집으로 찾아가고, 그거 어디 해외에 가면 해외에 따라고 가듯이 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세계 G7 국가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국격이 이렇게 떨어졌나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나요? EU가 이렇게 했나요? 영국이 이렇게 했나요? 지금 문제는 영국, EU, 그 다음에 일본만큼 그들은 15% 관세를 맞았는데 15% 같은 동일한 관세를 맞아야만 그들과 계속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 25% 맞으면은 우리 물건값이 비싸서 미국 시장을 다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이재명 정부는 전략이 없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다른 사례를 찾아봤어요. 이스라엘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네타냐후하고 이재명을 여러 차례 비교했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은요 아주 선제적으로 했네요. 미국이 4월 1일인가요? 자기네 나라를, 미국을 상대로 많은 흑자를 보는 나라들에 대해서 상당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전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이스라엘은 폐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미국과 이스라엘은 1985년인가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의 관세 없이 거래를 해왔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사막 국가지만은 요르단강에서 물을 해가지고는 그 물을 그냥 그 염천 뜨거운 데로 쭉 노천으로 옮기면은 증발하니까 관으로 하죠, 관으로 쭉 하나도 흘리지 않고 이 농토까지 온 다음에 우리는 스프링클러로 물을 착착착 뿌려서 상당수 물이 농작물 이파리에 떨어지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뿌리 있는 데로만 작은 관이 가서 그 뿌리 부근에서 뭐 구멍이 뚫려서 점처럼 물이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오직 뿌리만이 물을 먹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농업을 하는데, 워낙 그쪽이 오랫동안 사막지대에서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만 주면은 굉장히 농작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그런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맺은 FTA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농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지했었는데, 그걸 완전히 없앰으로 인해서 미국산 제품은 완전 무관세로 거래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그때쯤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17% 관세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먼저 자기네 모든 관세, 농산물 관세도 없애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관세를 때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찾아가서 또 협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보니까 17% 관세를 꽤 낮춘 걸로 나오는데, 퍼센트까지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미국은 이스라엘 물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올 때는 17%의 관세를 먹이고, 미국 물품은 이스라엘은 무관세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요. 그 이후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 양보를 했을 때 네타냐후는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하고 계속 협상을 합니다. 그게 뭐였느냐? 이란의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는 작전을 합의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면서 자기네는 안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가장 자기를 위태롭게 하는
이란의 핵을 제거한 거죠. 결국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이 한밤중에 홍두깨인가요? 망치 작전으로 벙커버스터 GBU를 B2 스텔스 폭격기에 탑재해서 그거를 정밀 투하해갖고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 파괴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은 뭐 일부 파괴 안 된 게 있다 어쩌고 하지만 완전히 파괴했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 때려잡았지, 헤즈볼라 잡았지, 그다음에 시리아도 지금 뒤집어져서 친미국가로 바뀌었지. 이란이 핵 능력을 잃어버렸지. 이제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정도 남았는데 그거야 뭐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안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물건이 미국에 가게 되면 관세를 부과받는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또 앞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은 안보를 풀고 경제를 포기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5,500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서 미국에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15% 관세를 부과받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돈을 들여서 산 거고 EU도 그런 거고 영국은 지금 보게 되니까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를 산다 정도로만 해서 크게 뭐 큰 부담은 안 지고 15% 관세를 똑같이 받는 걸로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사례라든지 일본 사례를 쭉 봤으면 우리 정부도 전략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미국의 무너진 조선산업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 1,000억 달러 투자를 해서 미국의 조선산업을 부흥시키겠다 그런 전략을 내놓는 것 같은데 이미 EU와 일본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미국이 이거 갖고 만족할지 의문입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북한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이재명 정권은 네타냐후와 확연히 다르게 네타냐후는 이란 핵을 작살내겠다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김여정이가 이번에 연설을 한 거에 대해서 뭐 담화를 발표하니까 두 번째 연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아전인수 해석을 하고 있죠. 그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보다도 많은 걸 내놓는 걸로 쫓기는 게 아닌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만 쳐다보고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야 일본만큼 내놨는데 인구로 따지면 왜 안 해줘 이렇게 하겠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EU, 이스라엘 다 비교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쭉 보면서 왜 전두환처럼 이재명은 못하느냐는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레이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그때 한국 경제가 박정희 사후 굉장히 어려웠었죠. 근데 방공국가 최전선에서 북한하고 맞서고 공산국가 중국, 소련과 맞선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일본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아서 경제를 키우고 또 안보를 키우는 그리고 한미관계를 굳건히 하는 성과를 거뒀어요. 경제도 건지고 안보도 건졌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적개심을 갖고 북한 핵을 없애겠다. 내가 이거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가 북한 핵을 없애면 중국도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략을 폈으면 네타냐후처럼 그럼 우리의 오랜 문제 통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잡게 되고 동북아의 안보 문제도 크게 해결하게 되고 또 미국이 원하는 중국 봉쇄, 북한 봉쇄에 크게 기여를 하면서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북한을 감싸고 돌면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니까 본인이 이 협상을 주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미국으로 지원차 날려가고 또 이재용 삼성 회장도 또 미국 날아가고 이거 군사학에서 얘기하는 축차 투입인데 축차 투입은 한 번에 작전을 할 때 모든 물을 쉽게 말하면요 살수 대첩을 할 때는 댐을 한꺼번에 터뜨려서 물이 확 내려가야 적군을 쓸고 내려가죠. 조금 틀어갖고 졸졸졸졸 내려가게 하면은 다 안전하게 넘어가죠. 이 졸졸 순서대로 자꾸 내보내는 거 졸졸졸졸 내보내는 게 축차 투입입니다. 축차 투입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역량을 한꺼번에 투입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우리 재정경제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쫓아가고 이제 이재용 회장 가고 김동관 회장 가고 축차 투입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북한은 계속 감싸고 돌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가장 많은 실패를 하지 않겠나라는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네타냐후처럼 같이 하자고 막 설득을 하게 되면 트럼프는 이 벙커버스터 가지고 이란 핵을 없앤 경험이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란 말입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을 내세우고 또 한미연합사령관 부사령관 지낸 사람을 내세워서 국방 문제부터 파고 들어가면 쉬운데 여기는 안 하고 산자부 장관이 언제 외교 협상을 할 기회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꼭 하청업자가 원청업자한테 가서 공사 따듯이 저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하는 저런 꼴을 만드냐 이거예요. 북한 문제는 해결도 못하고 북핵 문제 해결도 못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또 북한한테 뭐 돈을 줘서 어쩌고 또 평화를 구걸하는 쪽으로 가면 미국에 뜯기고 북한에 뜯기고 한국이 뭐 화수분입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서 일부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다고 법원이 뭐 배상금 10만 원씩 하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렇게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게 해서 국민 불편하게 했다고 소송을 하면 그것도 다 줘야 되겠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요. 포스코 ENC처럼 뭐 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들을 굉장히 질타하고 하나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 그래요. 하나가 해결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또 터지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보는 능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하나만 해결할 때는 초보자는 그렇게 하지만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우리 국방 라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대미 파이프라인이 국가정보원 라인입니다. 방공투쟁을 같이 하면서 CIA하고 해온 게 있는데 지금 이종석이라고 하는 희한한 대북 유화론자를 갖다 놓으니 이 우리 국가정보원이 구축한 엄청난 대북 미 라인도 가동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한미연합군 체제 그 라인이 가동이 안 되고 재무장관이 언제 미국 상대한 적이 있습니까? 산자부 장관이 언제 미국 상대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뭐 한들 또 우리 외교부 장관이 미국 가면은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는 한국은 한 10위권쯤 나라니까 우습게 돼. 근데 한미연합군하고 우리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예요. 방공 라인에서는. 그런 걸 통하면 되는데 이게 이재명 정권이 못하고 있는 거야. 북한 정권 와해, 대중국 포위 이런 큰 거를 받고 그랬으면 우리는 뭔가 하나 얻어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못하네요. 뭐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이 다 보고받고 있고 뭐 어쩌고 실용외교 한다는데 실용외교를 전혀 못하고 외눈박이 박증 평양적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질타 국무회의에서 하나만 질타하잖아요.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변호사를 한 사람들이 자기가 의뢰를 맡으면 그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만 주장하죠. 그죠? 이런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가 하얗다. 근데 계속 확대하면 까만자이 보이니까 그러면 까마니까 흑지다 주장하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논리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운동권들이 하나죠. 하나만 보고 주장하는. 지금 보게 되면은 네타냐후도 뭐 관세 때는 트럼프한테 문전박대도 다 하고 했지만은 지금 이란 핵을 없애는 데서는 딱 막 트럼프하고 짝짝꿍하면서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까지 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왜 이재명 대통령은 못하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머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머슴이 8월 15일 광복절날 국민들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임명해준 임명식을 가겠다고 거들먹거리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야 돼요. 머슴이 무슨 임명식이야? 그러면서 네타냐후랑 비교하면서 당신은 왜 이것도 못해? 라고 따져야죠. 머슴을 부려먹어야지 머리한테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한 분야만 보고 가지 종합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들이 나서서 야단을 치면서 너 지금 뭐하니? 아니면 나가 봉급 못 주겠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를 위해 뛰는데 노동자가 일 제대로 못하면 쫓아낼 수도 있어야 되죠. 너 뭐 봉급 받으려고 녹이나 받으려고 왔어? 이렇게 질타를 해야 됩니다. 네타냐후 사례하고 과거 독일의 서독의 콜 총리도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해갖고 냉전이 종식될 때 통일 기회를 잡았잖아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흔들 때 그때 두 나라가 흔들리면 통일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기회가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딴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콜 총리 사례, 네타냐후 사례 이걸 쭉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똑바로 국시정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야단치는 국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부 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